오페라로 음악이 연주되자마자 영화 타이틀이 보이는 듯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죽음의 도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프로덕션을 이끌어줄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최성원님, 지휘 로타 페닉스님, 연출 줄리안 샤바스님, 무대 디자이너 아넬리제 노일리커님, 드라마트루브 이용숙님, 파울 역의 로베르토 사카님, 이정환님, 마리에타 역의 레이첼 니콜스님, 오미선님, 프랑크 프리치 역의 양주모님, 최일칭님, 브리기타 역의 이문경님, 줄리에트 역의 이경진님, 루시엔느 역의 김순희님, 빅토랭 역의 강도훈님, 알베르 백장 역의 위정민님, 유현수 김채희님, 이어서 간략한 줄거리를 최성원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최성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죽음의 도시는 조금 섬뜩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 상실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주인공 파울은 아내 마리의 머리카락을 복원할 만큼 아내를 몹시 그리워합니다. 어느 날 아내를 닮은 마리에타를 만나며 마리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마리에타는 파울을 유혹하는 춤을 추고 유럽 극단 사람들과 어울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파울은 환상, 망상, 그리고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마리의 머리카락으로 마리에타를 죽이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보면서 파울은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죽음의 도시는 1920년 초연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 많은 이들이 상실감으로 힘들어하였던 때였습니다. 초연부터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마도 자신들과 파울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겠죠. 이야기는 섬뜩할지라도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과 변장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인해 하나의 서사가 활짝 펼쳐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실은 저희가 이 작품을 지금 현재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5월은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경우가 좀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이 곡의 전체의 이 작품의 전체의 미학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비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 그리고 정신적 사랑과 관능적인 사랑, 그리고 엄격한 세계와 축제와 삶의 욕망,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이 작품을 이어갈 것입니다. 5월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이데 시 중에서도 시인의 사랑이 있고 너무도 아름다운 5월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에도 있고 또 독일에서는 또 5월이면 죽은 사람의 영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위령들을 통해서 많이 있고 그래서 5월에 이 작품을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제작진들과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성악가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두 성악가님들과 함께 아주 멋진 공연을 하시리라 믿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출가 줄리안 샤바니님께서 이번 프로덕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역은
진수경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Now let us have Director Julian Chavas briefly explain to us about this production. Good morning, everyone. Very honored and also impressed to be here. It is an impressive thing to be able, with my colleagues, to do the first production of this wonderful piece here in Korea, and we are truly, I think, me and my colleagues, to be able to do that,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Todesstadt is an incredible piece for many reasons, and I could talk about it during 2 or 3 hours, but I've been given 3 to 4 minutes, so I will focus on some important points. The first point is that the Todesstadt is a never-ending conversation between reality, dreams, and hallucination. When you are seeing this opera, when you are performing it, sometimes you are never sure, am I now facing reality? Is it now my mind talking to me? Are dreams catching up? Is that an hallucination? Is the whole opera an hallucination? And that's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is piece. The second thing is that it talks about a state of consciousness, how we perceive reality, how different people perceive the same reality, and make it complex, because of course, even if the reality sometimes is simple, the complexity comes from the fact that we see from different experiences. And Paul, the main character, is facing a certain state of consciousness, also because this is after great emotional shock he faced. And the last thing, before I hand over to the translation, is that it is a piece that opens, that ends up with questions. There are beautiful pieces of the repertoire, like Poem or Nozze di Figaro, that end up and you understand everything and the plot is finished. Die Todesstadt or Eugen Onegin by Tchaikovsky is magnificent work, but when you get out of the performance, your mind is still facing with some questions.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초연을 하게 되는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동료들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2-3시간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3-4분 남짓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꿈, 환각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공연을 보시다 보면은 확신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현실인가, 머릿속에 있는 일들인가, 꿈속인가, 환각인가, 혹시 오페라 전체가 다 환각은 아닌가, 이런 끝없는 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식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그 방식이 다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더라도 사람마다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 역시 그의 의식 상태가 굉장한 감정적인 쇼크를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의식 상태가 달라졌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 같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오네니타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나오게 되실 겁니다. Just one word about the design. We have, with my team, designed an environment that is both nostalgic, with costume out of the 20s, out of the 30s, out of the 50s, to create this kind of nostalgia, which is something that covers the whole piece. And also in terms of the set, we have designed something a bit rough, something a bit uncomfortable that can represent both Paul's interior for Act 1 and the outside. We have think of an empty industrial space, which is both a bit threatening and a bit nostalgic. So this is a bit the base concept of the designs that we did with my team, Annelise Magdecker and Jean-Jacques Delmotte. 디자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동료들과 함께 저희 디자이너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전체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도 20년대, 30년대, 50년대 등의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트 무대를 보시면 굉장히 거치고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방의 실내뿐만 아니라 이제 실외의 모습들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어있는 공허한 그런 상업적인 느낌, 그래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동료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휘자 로타 페닉스가 이번 작품의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Next, let us hear from our maestro, Lothar Koenigs, about the music of this piece.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for me as well as for stage director Julien Roth,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a pleasure to do this piece first time in this country. And it's always a big challenge to do this piece in different meanings. 연출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국 초연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큰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So when the opening was in 1920, we got the same day two openings, one in Hamburg and one in Cologne. And the conductor in Cologne was Otto Klemperer, and Korngold by himself was 23 years old. 이 작품이 초연했었던 것은 1920년대이고요. 1920년도이고요. 두 군데에서 동시에 초연이 되었는데 함부르크와 켈른이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지휘를 했는데 콜골드 작곡가는 당시 23살이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score, the complexity of this score, I would say there are three words which come to my mind. One is opulence, the other one is exorbitance, the third one is colorfulness. So in certain way,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instrumentation, the orchestra is huge, big. So we have organ, celesta, pianoforte, two harps. We have a lot of percussion instruments. We have a bass trumpet, which is very seldom used. And so, yeah.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음악이 굉장한 복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풍성함, 그 두 번째는 양태를 알 수 없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과 이제 색깔이 다양한 다채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악기 편성을 보셔도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거대한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이 되고요. 퍼커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오페라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베이스 트럼펫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nd it's not only the orchestra and for the musician as well, it's really a challenge to perform this piece, as well for the two main roles, especially for Paul. It's so demanding what Korngold wrote for voice.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싱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두 명의 주연들, 특히 그 중에서도 파울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요구가 됩니다. So, and if you think that the piece is from first opening 1920, so Le Sacre du Printemps, Stravinsky was 1913, and Elektra was 1909. Which I want to say, what I want to say is, so all these composers, Strauss even with Elektra, or even more extreme, Schönberg, Berg, Weber, so the second Viennese school, they went somehow the path of atonality and later on 12-tone music, of course,
Strauss took another path then, and Stravinsky as well. So, but Korngold maintains in this late romantic style of music, which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Alexander Zemlinsky, von Zemlinsky, and of course the early Strauss, Richard Strauss, Mahler, and as well Franz Lehár. 1920년대에 초연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1913년도에 스트라우스의 엘렉스라나 아니면 1909년도에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아터날리티가 많이 사용되는데 코르골드 같은 경우에는 후기 낭만주의의 느낌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스승이었던 잠빈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And always when this piece is performed from day one in 1920 until now, it's always a big success because the music is so beguiling, is so romantic, and it's wonderful. So if you are a fan of Puccini and Verismo, you find Verismo in a Viennese kind, of course. And so I hope really that audition audience will enjoy this very much, will be curious to listen to this really extraordinary beguiling music. 그래서 이 작품이 연주되는 때마다 초연 이후로 연주될 때마다 계속 성공적이었는데요. 그것은 음악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치니의 베리스모 오페라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비엔나 스타일로 된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많이들 보러 오셔서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음은 파울 역의 로베르토 사카, 마리에타 역의 레이첼 니콜라스에게 이번 프로덕션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let us hear from the two singers. Mr. Roberto Sacca playing the role of Paul and Ms. Rachel Nicolas playing the role of Marie and Marietta. 안녕하세요. First of all, I love this. Yeah, this is a special piece, really also for the art of singing. And I'm now 35 years in career, and I started with Bach, Mozart, and now after 35 years I come to this repertory who's really combined everything. And I'm looking forward to do this role. 이 작품은 굉장히 특별한 작품입니다. 싱어로서 먼저 35년 전에 이제 바흐, 모차르트 등을 많이 연주를 했었다면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작품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aybe I can say, like the director and also the conductor just confirmed that it's this in between of life and this space we have to fill, and everybody has another idea. Maybe it's going on after that. Maybe it's closing everything. Maybe we can slip in other roads. And you come to have a resurrection, and you don't know. And so every minute in this piece is to battle with this emotion, not to know what is behind the curtain, what is next. 연출님과 지휘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저희가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가보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갔을지 아니면 부활이 일어났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 매 1분마다 이 감정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막 뒤에는, 이 장막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say what a huge honor it is for me to be here in Seoul to perform this wonderful piece. For me, Die Tote Stadt, I can say with my hand on my heart, is my favorite opera. And for a very particular reason. Like my colleague here, I began my career singing Bach and Mozart. And I love the simplicity and purity of that music, but also the complexity. Now, because of the direction that my voice has taken me during my career, I spend my life singing the works of Wagner and Richard Strauss. And I love this music too. But the characters that I am called upon to perform are often goddesses or epic characters from history,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for me, what is so exciting about Die Tote Stadt is that Paul and Marietta are real characters. They are people you could meet. They are people struggling with humanity rather than godly problems. And that combined with the epically huge music that we have to sing is a very, very exciting challenge. 네, 안녕하세요. 저 또한 서울에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작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료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초반에는 바흐, 핸델, 모차르트 등의 음악을 많이 연주했는데요. 그 음악의 복잡성을 굉장히 좋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커리어를 많이 쌓아오고 제 목소리가 변함에 따라서 요즘에는 점점 바흐거나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있는데 그 음악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로 배정되는 배역은 여신이라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서사를 그리고 있는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요. 그 캐릭터도 물론 흥미롭기는 하지만 죽음의 도시에 나오는 파울과 마리에타는 실제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고 이런 인간적인 고민들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인간들을 굉장히 대서사 같은 음악으로 같이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신나는 챌린지입니다. 작품에 대한 내용과 주역 가수의 소감을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줄리안 샤바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클래식 채널이 딱 하나 있어요, 라디오에. KBS 클래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젠가 발표를 했는데 오페라 가운데에서 코런볼트의 아리아들이 10위 굉장히 놀랐던 것이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궁금한 것은 망상이라든지 판타지라든지 이런 것을 영혼이라는 것과 행복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 소정성 깊은 그 역사에 대해서 혹시 이 연출가께서는 무대나 조명에서 한국적인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수한 죽음들이 있었고 그것은 생명의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 블랙다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팬데믹이 되고 난 뒤에 무너지고 있는 가게나 경제가 더 많은데 이런 그 이미지들을 포착해서 혹시 영상의 무대 위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코너가 있으신지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몇 장 어느 아리아에서 그 소리로 포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My question goes to the director, Julian Chabas. In Korea, there's only one channel
on radio channel dealing with classical music, and they said that they were introducing Korngold, but it's the first time that Korean National Opera performs his piece, so I'm very grateful. In this piece, hallucination or fantasy are lyrically portrayed through spirit or happiness. So I would like to ask the director that we all experienced the pandemic, and during the pandemic we experienced so much death of not only people of life, but also the death of the economy. And after the endemic, we can see the death of many stores and the economy. Did you express these things in your visual representation? And if so, in which area or in which act can we see such representation? Many thanks for this question. It is of course a complex question. As Roberto Sagas pointed out absolutely correctly or with sensitive words, this piece is a constant battle with our perception of death. I think what is very important in this piece is to look at Paul like almost as an isolated character that is facing alone with his visions, with his grief, with his relationship to the person he lost, and with some people trying to understand him, trying to help, trying to reason him, I hope it's the right word in English, trying to come him back into reason, and this struggle between what he thinks is the right way to fight against the grief and the others that creates one of the great tension. One of the particularity of this piece is that there is a character which is not present on stage. It's the Marie who is dead and whose voice is incorporated by the voice of Marietta. So Korngold delivers us a score where the voice of a dead person has something very daunting, has something very special in its representation. So those are the tools we are going to use with my colleagues to navigate through this piece. Thank you.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요.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희 동료 로베르토 사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울이 하나의 독립된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질 건데요. 소외된 캐릭터처럼 느껴질 건데요. 파울은 굉장히 혼자서 그가 애도하는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가 잃게 된 아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은 그를 이해하려고 혹은 그를 어떻게 하면 이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다시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이 파울이 인식하는 것과 이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것이 애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에서 굉장한 텐션이, 긴장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저희 무대 위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죽은 아내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리에타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죽은 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월간지 무용 오페라 파이팅 송정구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독일 뮌헨에 와서 바이에른 뮌헨 오페라 하우스의 바이에른 오페라 승객과 베토벤 오페라 빌리엘리오를 보고 왔습니다. 두 작품 모두 현대적 연출과 무대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작품들이 현대적으로 연출되면서 원작의 스토리나 메시지 등이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의 연출이나 무대 장치 등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작품은 그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이번 여기 서울에서 작품은 그런 어떤 작품이 현대화되면서 현대적으로 연출되면서 그 원작의 그 느낌이나 스토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면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So when this piece is directed and made into a more modern way in Seoul, there is a risk that some of the story or some of the perception can be changed from the original. So do you have any personal opinions about this? So modernity is a tricky concept in the world of theatre. I don't think our production tries to be modern. I think our production tries to show something nostalgic, tries to show space which is basically empowered mental space, which has something abandoned, and tries also to be a world where hallucination can take place. There is windows up there to the right, there is special ways to enter into the space. It's like a space that feels normal at the first glance, but quite soon you will realize that it becomes a complex space, a space where Paul's worst nightmare are coming to be seen. Yes. 현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아니고요. 오히려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해왔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정신적인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버려진 공간처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환각의 느낌도 많이 주려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파울이 최악의 악몽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로 그렸습니다. 저 연합뉴스 강의라니까 일단 연출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야기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데 음악은 또 되게 낭만적인 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비극적인 스토리와 낭만적인 음악이 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전반적인 보면 그게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싱어 니콜슨의 이 마리와 마리타가 두 역을 같이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마리는 목소리만으로 출연하시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이 두 역이 좀 연기하실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goes to the director. It says that the story is a very tragic one, yet the music is very romantic. How do you find the right balance of it, and what is the overall atmosphere that you are pursuing? And then the second one goes to you. So you are playing both, Rachel, but you're playing both characters, Marie and Marietta, and it seems that Marie only appears as her voice. So are you planning to act these two characters differently? Would you like to elaborate on that? I will answer briefly to the first question. Yes, it is a tragedy, but as Rachel Nichols says, it is a true tragedy. It has something which can depict the honest tragedy of human beings, and all the worst tragedy facing by individuals are also spiced up with some moment of joy, with some moment of hope, with some moment of just losing the sense of what the tragedy is about. And I think this is also, and Rachel was pointing this out, I think why also we want to be so close to this piece. It's not only a dark tragedy from A to Z, it is a tragedy with moments of hope. When Paul comes the first time, he probably thinks that he can bring Marie back to life. This is a feeling that made him sometimes joyful and in the next second very distressed. Yes.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리처 니콜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어떤 감각을 잃어가는 굉장히 인간적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첼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비극이기 때문에 더 이 작품에 더 마음이 쓰이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기만 한 그런 비극이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는 희망도 엿보일 수 있는, 파울 같은 경우 마리를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다시 우울함에 빠지는 등의 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in terms of the two characters, Marie and Marietta, we could argue that they are both facets of the imagination of power, so that neither woman is actually exactly a whole person. But for me, Marietta represents everything about life. So she is full of joy, she enjoys physicality, she enjoys movement, she enjoys drinking, she enjoys food, everything that is venal, and she enjoys also relationships and physical love. Marie, on the other hand, is, for me, much more of a spiritual concept. She is like something that Paul worships. It's the memory of Marie, rather than Marie, the whole woman that he is worshipping. He keeps her hair as a relic. She is something very holy. So for me, she represents both the afterlife, but also heaven. So it is really for the stage director to decide how we represent this on stage.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 have been discussing how I will characterize these two women vocally with the maestro, with our conductor. And I'm aiming to create something very unearthly with the character of Marie, so that somehow her voice is purer, and somehow it is something that is not of the world. Whereas with Marietta, the sound will be warmer and more human. 네, 이 두 캐릭터 마리와 마리에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두 인물 모두 다 파울의 상상하는 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 모두 그 온전한 사람 자체로 표현되기보다는 둘 다 파울이 상상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으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에타 같은 경우에는 삶을 대변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기쁨을 좋아하고 신체, 육체성을 좋아하고 움직임, 술, 음식, 관계,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마리는 조금 더 그런 신비로운 영혼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울이 숭배하는 어떤 대상인 거죠. 마리라는 인간, 그녀 자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파울은 그녀의 머리카락조차 기념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그녀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신성시한 것으로 이 삶 이후의 것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녀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연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보컬적으로 목소리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저희 지휘자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리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마리에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목소리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쌍꺼풀 전문기사 이기현입니다. 최성호 단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난 그 브리튼 한여름밤의 너무 잘 봤습니다. 특히 제일 놀랬던 것은 연출도 좋았고, 근데 한국 연주자들 15명이나 넘는 한국 연주자들 캐스팅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 표현작을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너무 재밌었고, 김동완 캐스팅도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연주자들
기용이 된 것이 굉장히 젊은 성악가들에게 이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좀 힘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곡을 선택을 하시는지 특히 초연작이기 때문에 매우 음악적인 밸런스나 그런 것들을 고심을 많이 하셔서 하신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이제 한국인 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여름밤의 꿈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는 처음 이 작품들을 기획하고 또 구성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조바심을 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중견 교수들까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러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목소리들을 찾아야 하는 것들도 저희들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이 훨씬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캐스팅한 분들도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오셨지만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한 파트, 한 캐스팅은 한국 성악가들로 만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가수들께서 하시고 그 밖에 작은 역할들에서도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이 역할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캐릭터상 또는 목소리가 정확히 맞고 또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발한 우리 싱어들도 또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타냈던 그 마지막에 좋은 결과, 좋은 멘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훨씬 나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유일종 기자입니다. 지휘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덕션이 시네마틱 오페라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호른골드는 유대인이었고 히틀러가 세력을 확장할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초기 헐리우드 음악의 스타일을 정립했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지휘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호른골드의 초기 작품에서 나중에 헐리우드 음악의 싹을 혹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답도 받아드리겠습니다. My question goes to the maestro. This piece is said to be a cinematic opera. The composer Korngold was Jewish, and when Hitler was in charge of the government, he fled to the U.S., and it is said that he established Hollywood music in its beginning stages. Do you think that this piece has some hint of Hollywood music? I would accept an answer even if it's a no. Well, I think first of all, music for films can be really good, and it was a desire by Korngold as well when he decided to leave Europe because of this pressure of the Nazis and so. But he went by himself because he wanted to go, and he was not forced to go. So lucky for him. And however, he couldn't come back later on. But to come back to this music, I mean, the score somehow is
you can think, because if you think just for the first act, so there are a few pictures which are like you start and then the next picture, the next picture. So it's kind of, yes, maybe in a film, in a way of cinema thought. However, of course, for composers or for musicians, many times we think, oh, film music, oh, it's not, doesn't have this level. And I think this is very good, and I wouldn't judge in a bad way. It has incredibly beautiful tunes, this score, and you can't imagine the variety, the inspiration of this young man writing this score with this incredibly tunes. You leave the theater and they are still in your head. To finish this now, I just want to say he got 2 Oscars when he was writing film music, and I think he got 5 nominations for Oscars. And he wanted to come, he came back to Europe, of course, but his time was over, and I think, but to write this score, he will never be forgotten, so, I mean, yeah, thank you. 예. 영화 음악이라고 해도 영화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른볼트는 유럽을 본인이 스스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치들의 프레셔가 있기도 했었지만 그가 억지로 쫓겨난 것은 아니고 그가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떠나게 돼서 아주 행운아였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중에는 돌아와서 성공적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떤 한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확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영화 음악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화 음악은 오페라 음악에 비해서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젊은 청년이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른볼트는 영화 음악으로 오스카 2개를 얻기도 했고요. 노미네이션은 5번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공연 죽음의 도시 프로덕션 미팅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선생님들 이제 퇴장하시면 저희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